네, 안녕하세요. 정고수의 땅 따먹기 정진관입니다. 오늘은 독수리 하남 아직 정상 근처도 안 왔다라는 주제로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독수리 한 마리 보이실까요? 독수리가 하늘 높이 오르려고 비상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기 빨간 색깔 그래프 하나 보이실까요? 우상향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곳 지역 어디다? 하남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교통 플러스 인구죠. 교통이 좋은 곳엔 사람이 몰리게 되어져 있고,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정부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좋은 교통편을 넣어주게 되어져 있다. 이때 내 소중한 자산의 증식이라는 즐거운 일이 생길 수밖에 없더라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남 최신 뉴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3기 신도시 초스피드 현재 흐름 진행사항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죠, 하남 5고 5광 5철 중 5개 철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네 번째, 하남 지금도 비싼데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꾸준히 더욱더 오를 만한 아파트에 대해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하남 최근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2월 8일자 뉴스고요. 남양주 하남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33.547제곱킬로미터 규모로 묶였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죠. 경기도가 올 하반기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추진이 예상되면서 남양주시와 하남시 일대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었다. 이 지역 어디라고 말하고 있죠? 남양주에는 진건읍, 배양리, 용정리, 송릉리 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산상곡동, 초일동, 초이동, 광암동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곳 일대 왜 묶는지가 아래 보면 나와 있어요. 3기 신도시라고 하는 어마무시한 신도시를 개발함에 있어서 토지 보상이라는 금액이 나라에서 풀리게 되어져 있고, 이 풀린 자금이 반드시 투기 세력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더라. 이거를 미리 잠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발 앞서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나라가 움직이기 전에 반드시 투기 세력은 먼저 움직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보니까 하남시 이사대책 별 영향 없을 듯 감북 초이동 기대해라는 기사도 나옵니다. 감북동 초이동 이곳 일대는 사실 예전부터 따끈따끈했던 지역이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감북동 초이동은 서울 송파 강동구에 접해 있어서 신도시 발표 때마다 후보 1순위로 지목될 정도로 입지가 너무나도 좋다. 부동산의 절대적인 힘 중에 하나, 부동성. 토지는 움직일 수 없다. 즉, 내 가까이에 붙어져 있는 친구들이 너무나도 매력적인 친구들이에요. 그렇다 보니 그 옆동에 사는 친구들도 매력적일 수밖에 없더라. 그래서 기대가 크더라. 그러면 얼마나 매력적인지 한번 지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산지구가 이쪽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 가운데 격의 초이동과 그 아래쪽에 감북동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9호선 라인이 2027년까지 개통을 앞두고 있고요. 그 가운데는 포천 세종간 고속도로,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라고도 불리긴 하는데, 그 사이격에 초이 IC라고 고속도로 IC가 하나 공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뭐가 있죠? 하남 가밀지구가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요 위쪽에 비행장 자리까지 재미난 시설이 넣는다고 하는데, 왜 제가 재미난 시설이라고 표현한지 나중에 시간이 좀 지나면 아시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라인 보시면 재밌습니다. 8호선 라인에 천호, 5호선 라인에 둔촌, 강동, 길동역이 있고, 9호선 라인 보면 지금 허허벌판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현장 가봐도 그래요. 그런데 이쪽 일대에 9호선을 넣는다? 과연 누굴 위해서 넣지? 이쪽에 이용할 만한 사람은 없는데, 심지어 이쪽에 지하철이라고 생각하면은 스탑존과 같은 고속도로의 스탑존, IC까지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쪽 일대 가만히 놔둘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쪽 일대의 투기 세력을 예상을 해서 나라가 잠궜다라는 얘기예요. 달리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잠궜다. 나라가 개발을 앞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이 들어가고 있더라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다는 거죠. 비행장 사진 같은 경우에는 위성사진으로 보면 이러한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뉴스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토지보상금 50조 수도권 부동산 들썩일까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올해 토진보상금이 약 50조 원 중 수도권에만 40조 원이 풀릴 거로 예상이 된다. 따라서 개발이 계획되어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대토보상 등의 보상 유인책을 내놨지만 최근 집값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잡기 어렵다라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봐도 비슷한 현황이 확인이 되죠. 2기 신도시 토지 보상이 이루어졌던 2004에서 2006년 같은 경우에는 지가 변동률이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에서 엄청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 퍼센트로 따지면 24.9, 22.5%로 전국 평균의 15.2%보다도 훨씬 더 높이 올라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종시 같은 경우는 미쳤습니다. 73.9%로 평균 약 5배 정도가 폭등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쁘니까요. 판교 신도시 같은 경우에도 보상금 약 30조 원 중에서 37.8%가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유입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어쩌면 이거는 아주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어봤던 사람이 갑자기 사업을 할까요? 또는 주식을 살까요? 정부 생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동산이란 리그로 재미를 봤던 사람은 다시 부동산을 사게 되어져 있어요. 아파트로 돈을 벌어봤던 사람은 아파트를 사고, 빌라는 빌라, 토지는 토지일 수밖에 없는 게 사실 과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내 자산을 가장 열심히 일해준 리그가 무엇인지 검토를 해본다면은 당연히 그쪽으로 다시 심을 수밖에 없다. 허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5억짜리가 10억이 되면 로또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토지 같은 경우에는 100만원짜리가 200만원 되는 경우는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결론이 나오죠. 토지 보상금으로 인한 자금이 임금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은 막을 수가 없다. 정고수 생각도 동일합니다. 최근 뉴스 하나 더 보겠습니다. 18만 고급 수도권 신규 택지 어디 후보지 관심 집중이라는 기사고요. 여기서도 동일한 내용 확인되죠. 서울 서남권 접근성이 뛰어난 광명시흥 지구는 가장 유력한 후보고, 하남 감북동과 김포 고촌도 예전에도 언급됐고 오늘날도 언급되고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죠. 하남시 같은 경우에는 5호선 개통 호재에 힘입어서 2020년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의 탑 10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허나 정고수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교통호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5개 노선 중에 고작 1개 들어갔고요. 1개도 아직 다 완성이 되지 않은 현재 하남시입니다. 어떠한 노선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지 뒷부분에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들어봐 주신다면 굉장히 재미나고 내 자산을 열심히 불릴 수 있는 그 노하우 잔뜩 들어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3기 신도시의 핵이죠. 교산 신도시 초스피드로 현재 흐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 교산지구 산업단지 조성 국토부 계획 주민들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라는 기사고요. 여기서도 동일한 지역 계속해서 언급이 되죠. 초이동, 초일동 일원에 28만 3천 제곱미터 정도의 산업단지를 만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일대에 처음 산업단지가 작게 들어온다고 이야기했다가 대규모로 조성계획이 세워졌다고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적극적으로 투쟁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요즘 사적 재산, 개인의 재산권에 대한 힘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국토교통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협의에 나가겠다라고 답변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져 있네요. 그래서 제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로 들어가 봤습니다. 2021년 2월 4일자 보도자료가 되겠고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파격적 인센티브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 창출, 토지주 10%에서 30% 추가 이익과 사업기간 단축, 공공이 리스크를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발표를 했고요. 새로운 시장과 비즈니스 기회 창출, 민관 공동 시행 더불어서 민간 단독 시행도 가능하도록 구성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 문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방향 4번째죠.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개발이익 배분, 선제적 투기수단 차단, 이러한 내용 때문에 지금 그쪽 일대를 끊임없이 잠그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구죠? 선제적 투기 수요 차단. 요 문구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자, 어쩌면 초고수는 어떤 사람이다? 잠기기 전에 들어간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곧 개발을 할 거니까 지금쯤 잠가놓겠다.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도자료 내용 하나 더 보겠습니다. 토지 소유자 추가 수익 보장, 지구단위 계획 등 현재의 도시계획 수준을 기초로 자력개발 시 수익률을 산정하도록 하겠다라는 내용도 확인이 되고요. 토지 소유자들한테는 충분한 혜택을 줄 테니 조금 더 빨리 하고 싶다. 이게 국토교통부의 큰 틀이에요. 왜냐면 그 땅이 필요해요. 어디는? 나라는. 그런데 토지 소유자들이 계속 반발을 일으키게 된다면은 그 사업은 점점 지체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토지 소유주들한테 충분한 혜택을 줄 테니 빨리 하자. 그래서 이러한 기사도 나옵니다. 3기 신도시 4에서 5년 앞당겨 조성, 광역교통대책 완료라는 기사 내용이고요. 내용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조기 확충하기 위해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을 10개월 이상 단축시켰다. 3기 신도시는 2기 신도시에 비해 4년 9개월가량 빨리 짓게 되더라.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패스트 트랙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다시 하남이라는 타운으로 넘어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10억이 훌쩍 넘어가는 하남이라는 지역, 앞으로도 더 오를까요? 정고수 단언합니다. 더 오릅니다. 오르는 곳은 더 많이 오릅니다. 철도가 없다 만들어진 지역 중에서 적어도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 곳은 없는데, 하남이라는 지역 5개의 고속도로, 5개의 광역도로, 5개의 철도, 그 중에서도 핵이죠. 5개의 철도 어디로 들어가는지 알아본다면 내 소중한 자산 열심히 일을 시키지 않을까요? 이 큰 틀을 알아보려면은 하남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위성지도 들어가서 하남시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러한 모습이 확인이 되죠. 간단히 설명드리면, 제가 앞전에 독수리라고 왜 말씀을 드렸는지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먼저 독수리 머리 모양이 있고요. 요 앞쪽에 부리 모양이 있습니다. 더불어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왼쪽 앞발, 오른쪽 앞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앞으로 비상을 앞둔 독수리 모양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머리에 해당되는 일원에는 한강 줄기와 더불어서 미사신도시 들어가 있고요. 왼쪽 날개에는 가밀지구, 오른쪽 날개에는 검단산, 왼쪽 앞발에는 위례신도시, 오른발에는 동서울 톨게이트와 상곡동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장부, 중심부에 교산신도시가 들어가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철, 오고, 오광 언제부터 이런 얘기 나왔을까요? 하남시 보도자료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2019년 11월 8일자고요. 5개의 철도망, 5개의 고속도로, 5개의 광역 간선도로를 만들도록 하겠다. 부동산의 절대적인 힘, 철도축 5개 어디로 들어갈까요?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지하철 5호선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 3호선도 넣고 9호선도 넣고 위례 신사선도 넣고 GTX 디노선도 넣도록 하겠다. 호선별로 대박 입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호선입니다. 목표는 2023년에 착공해서 2028년에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박 예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2군데 추천드려요. 첫 번째 가밀지구, 두 번째 하남시청역입니다. 먼저 가밀지구입니다. 철도는 대부분 어디로 들어가죠? 상업지 또는 복합용지로 들어간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현재 전혀 계획되고 발표된 바가 없지만 정고수감이 예상을 해봅니다. 이곳 일대 사거리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보고요. 그 주소는 가밀동 318-8번지가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핑크 색깔 동그라미 5분 도보거리를 제가 표시를 해봤어요. 이 노선 어디서 어디로 연결되죠? 3호선 가장 끝에 있는 오금에서 가밀지구를 지나 교산신도시를 거쳐 하남시청역으로 들어가는 그 줄기가 되겠습니다. 지하철이 없다가 생긴 곳 중에 아파트 가격 떨어진 거 보셨나요? 자, 앞으로 기대되는 아파트 이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가밀 푸르지오 마크베르 아파트, 하남 가밀 한양 수자인 아파트, 하남 가밀 스윗시티 1단지, 하남 가밀 스윗시티 B-4 블록 아파트, 가밀 에코앤 이편한 세상, 가밀역 투루엘. 다음으로 하남시청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과 동일하게 동그랗게 핑크 색깔을 그려봤고요. 그 중심에 현재 이미 5호선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21년 3월 예정을 앞두고 있고요. 이곳을 중심으로 도보 10분 내에 들어갈 수 있는 그곳, 하남 더샵 센트럴뷰 아파트, 진모로 마을, 풍산 차마름 아파트, 벽산 블루밍, 색들마을 휴먼샷 4단지, 하남 두산이브 파크, UCT 대명 루첸 리버파크, 호반 서밋 에듀파크 아파트, 하남 풍산 아이파크 1단지. 요 정도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 있는 아파트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5호선입니다. 5호선 같은 경우에는 2020년 8월 달에 이미 미사역과 풍산역은 개통을 했고 21년 3월 달에 가밀역, 하남시청역, 검단산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박 예상지역 2군데 추천드릴게요. 하남시청역과 검단산역이 되겠습니다. 하남시청역은 전에 말씀드렸으니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검단산역을 중심으로 두고 도보 10분 동그라미 그려봤어요. 이곳 일대 최근 이슈죠. 하남에서 팔당철도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의 반영을 촉구한다. 이곳 오른쪽 끄트머리에 팔당역이 들어가 있는데 이곳까지 연결을 희망한다는 내용입니다.
그 아래는 교산 신도시가 인접돼 있고요. 그 바로 위에는 스타필드가 위치해 있습니다. 부영아파트, 은행아파트, 백송 한신아파트, 대명 강병타운 아파트, 더욱의 마을 동일아파트, 백조현대 아파트, 꿈동산 신한아파트, 유니온시티 에일리닉들 아파트. 재밌는 거 하나 발견하셨나요? 전에 3호선 라인 가밀과 5호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길었어요. 그런데 이쪽 일대 보면 간단합니다. 부영, 은행, 백송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쪽 일대는 사실 기존의 도시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구형 아파트로 구성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곳 일대 철도가 들어간다. 없던 철도 생기면 재미난 일 생긴다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9호선입니다. 목표는 2028년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대박 예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하남 미사신도시 943 정거장 인근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943이 뭔가 했더니 여기 보시면은 9호선 4단계 기본 계획 노선이에요. 939, 940, 941, 942라고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9호선 39번째 정거장, 40번째, 41, 42번째 정거장은 이미 4단계로 확정이 났죠. 위치까지 정확히 정해져 있는 반면에 이번에 3기 신도시 발표가 되면서 연장이 확정된 그 노선 942 정거장에서 하남 미사 찍고 남양주 왕숙으로 넘어가는 그 노선도 중에서 하남 미사 내에 한 정거장이 찍힌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노선 이쪽 일원으로 예상이 되고 943 정거장이 될 것 같습니다. 그 근거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보시는 자료고요. 9호선이 이렇게 하늘 색깔 선으로 남양주까지 연결이 되더라. 9호선에 관한 설명은 아직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상 지역 두 군데 제가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 이곳이고요. 두 번째는 이곳입니다. 사실 토지의 용도로만 보면은 가밀동 주민센터 인근이 맞아요. 왜냐면은 이곳 일대가 상업지가 잔뜩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철도는 어디로 들어간다? 상업지 인근으로 들어가더라. 그런데 이곳 일대 살짝 다르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근거는 이 상업지 일원과 바로 전역 942 정거장이 너무나도 가깝더라.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곳 일대로 들어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는 것이고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핑크색 한번 그려봤어요. 인근 아파트 이름 말씀드려볼게요. 미사 강변 루나리움 아파트, 강일 리버파크 2단지, 강일 리버파크 4단지, 강일 리버파크 5단지, 강일 리버파크 6단지, 강일 리버파크 7단지, 미사 강변 신도시 17단지 아파트, 미사 강변 푸르지오.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9호선 미사 발표된 이후에 정확한 스탑존 정해진 이후에 들어가셔도 늦지 않을 것 같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위례신사선입니다. 목표는 2022년 착공을 앞두고 2027년에 개통을 희망을 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박 예상 지역 위례신도시 내의 100일 역사가 되겠습니다. 노선도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신사동부터 해서 강남 일원을 관통을 하고 송파를 거쳐서 위례신도시까지 들어오게 되는데 이곳 100일 역사 유일하게 하남시와 접촉되어 있는 지역이더라 말씀드립니다. 100일 역사 들어가는 위치 살펴보니 위례중앙 푸르지오 1단지 아파트 앞쪽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을 중심으로 두고 10분 반경 동그라미를 그렸습니다. 위례신도시 아파트 가격 상상을 초월한다. 부동산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인데 이곳 일대 3개 지역이 뭉쳐져서 만들어졌죠. 행정구역 구분을 접으면 이렇습니다. 송파구가 이곳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그 아래쪽에 대부분이 성남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남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섹터 이만큼이 하남시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서 위례신사선이 들어가는 이곳 가운데를 중심으로 놓고 하남시를 보면 사실 얼마 해당되지 않는 지역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지역은 얼마 되지 않더라. 그 중에서도 들어가 있는 아파트 이름 말씀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위례신도시 신안 인스빌 아스트로 아파트, 위례신도시 엠코타운 센트로엘 아파트, 플로리체 위례 아파트, 위례 롯데캐슬, 요 정도 아파트 지금 하남시 내에 들어가 있더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GTX D 노선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에 반영시키는 걸 현재로서는 단기 목표로 두고 있고요. 이게 반영이 되고 확정이 된다면은 대박이 될 거는 분명합니다. 대박 예상 지역 어딘가 봤더니 하남시청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D노선 되긴 될까요? 이러한 분들이 힘 모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부천, 김포, 하남 더불어 가운데 계신 분이죠. 이재명 경기도지사까지 D노선을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강력 건의하고 있습니다. 4차 국가철도망이란 무엇일까요? 현재 2006년 1차를 시작으로 2차는 11년에서 20년, 3차는 16년에서 25년을 계획을 했다면
4차 같은 경우에는 21에서 30년, 앞으로 10년 국가철도 먹거리에 대한 큰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조금 더 구체화하는 데 수월하더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한국미래철도망의 청사진이더라. 왜 청사진인가 봤더니 정치권에서는 표 받기에 수월하고 부동산 업자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를 것이 뻔하기 때문에 일하기 좋고, 투자든 거주든 그쪽 일대의 물건지를 소유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집값도 오르고 직장도 빨리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편리함이 많더라. 그래서 힘 있는 분들이 반드시 이거를 따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D노선 하남시에서는 어디로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남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건 이렇습니다 라는 내용을 살펴보니까 D노선 관련돼서 언급이 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강력히 공동 건의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경기도 등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용역에 따르면 광역급행철도의 기능과 역할 및 우리 시의 지역 간 균형 발전, 시 전체의 수혜도 등을 고려할 때 D노선은 3호선과 5호선이 환승을 계획할 추진을 갖고 있는 하남시청역이 유력하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미사 사시는 분들이 뿔이 나죠. 왜냐면 지금 미사는 엄청나게 멋진 신도시예요. 사람도 가장 많고 당연히 편리한 교통을 넣어줘야 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남시에서는 하남시청역에 넣겠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역 간 균형 발전, 시 전체 수혜도를 고려할 때 하남시청이 맞다? 왜 그럴까요? 제가 위성 사진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하나 가지고 왔어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위쪽에 하남 미사가 위치를 하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 하남 교산이 위치를 합니다. 미사는 만들어졌고 교산은 만들어질 예정이죠. 그래서 봤더니 요 정가운데 하남시청역이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사에만 넣어주면은 교산은 불편하고 교산에만 넣어주면 미사가 불편하죠. 그래서 요 가운데 격에 넣는다면은 모두가 해피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정고수도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하남시 내에 들어가는 철도축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하남시 전 지역 내에 가장 많은 노선이 들어갈 그곳 혹시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하남시청역이 되겠습니다. 5호선 들어가죠. 3호선 들어가죠. GTX D노선까지 들어가게 된다면 정고수 자부합니다. 이 지역, 전체 하남시 지역 내에서 시청역 인근이 가장 비싸지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철도가 없다가 만들어진 곳 중에서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는 곳은 단연컨대 없다. 5개의 명품 노선이 하남이라는 지역 내에 투하가 되는데 이제 겨우 5호선, 한계철도, 그 중에서도 2개 역사만 개통된 게 현재다. 자, 앞으로 하남 지역 내에 추가적으로 개통될 노선만 생각한다면 독수리가 상승한 일만 남았다는 것이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데 이 중에서도 전에 말씀드렸던 내 자산이 가장 열심히 일해줄 노선 1개 추천드리면 바로 이것, 하남시청역이 될 것이다. 철도는 1개보다는 2개가 좋고 2개보다는 3개가 좋습니다. 하남 전 지역 내에 3개가 들어갈 그곳, 하남시청역이 유일하고 그 가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남시청 일대에 투자를 했거나 물건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는 않을지도 모르겠어요. 허나 조금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으로 정고수였습니다. 안녕.